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토론 주제 중에 하나이죠. 비트코인은 과연 얼마까지 하락할 것인가? 특히 4년 사이클 믿으시는 분들은 2022년 10월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했으니 2026년에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어떤 자산이 4년에 한 번씩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클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말이죠. 4년 사이클의 핵심은 비트코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에 있죠. 비트코인 채굴을 했을 때 얻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시장에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은 점점 상승하다가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되고 결국 80%가 넘는 하락을 일으킨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2020년 반감기 이후 단기간에 8배에 가까운 급격한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반감기인 2024년 4월 이후에는 고작 85%의 상승을 했는데요.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85%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가격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과열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0년과 2024년 상승장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같은 사이클이라고 믿는 게 제 개념으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도대체 왜 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하고 있을까요? 작년 10월 달부터 있었던 이번 하락은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0월 달부터 하락을 시작했고, 팔란티어, 서비스나우 같은 회사들 역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ETF 중에 이런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아놓은 IGB라는 ETF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과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비교하면 그 하락의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남들은 쉽게 만들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이게 이 회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해자였는데, AI 때문에 이 해자가 의심받는 건 말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해자는 조금 다르죠. 비트코인은 창시자가 사라지고 탈중앙화된 커뮤니티가 자연적으로 성장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실적으로 AI가 도전할 수 없는 해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서 아무 영향이 없어야 하는 게 맞지만, 시장 참여자 대부분에게 비트코인은 소프트웨어 주식과 같은 하나의 리스크온 자산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은 지정학적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끊임없는 미국과 중국의 힘싸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미국이 언제 이란을 침공할지 모른다는 우려, 시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Uncertainty Index라는 지표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리스크온 자산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든 매크로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2023년, 24년 매년 100%가 넘는 상승을 한 자산이죠. 2년 연속으로 100% 가격 상승을 했으면 고점 대비 50% 정도의 하락은 사실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유독 비트코인에만 가격 하락이 생기면 사람들이 구체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과거의 움직임에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투자 중인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경우 제가 투자하고 나서 2번 50% 정도의 하락을 했고 4번에 40%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이 주식 역시 한 번 상승할 때는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 번 상승할 때 100%가 넘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50% 정도의 하락이 오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장기 투자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좌절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6개월 뒤에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본인이 비트코인을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혹은 투자처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할 때입니다. 만약 저처럼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처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은 저렴한 구간인 게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평균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결국은 다시 평균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통계학적인 현상을 평균 회귀 모델이라고 합니다. 파워 법칙, 200주 이동 평균선, 메이어 멀티플, MBRB 이런 모델들이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평균 회귀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하락기에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다른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의 과거 17년 가격 하락과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50% 넘게 하락하고 나서 1년 뒤에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거래되는 경우가 89.8%라고 합니다. 만약 60%의 하락을 하고 나서 매수를 했다면 그 확률이 98.3%, 70% 이상의 하락을 하고 나서 매수를 했다면 1년 뒤에 100%의 확률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과거의 사례를 정리한 통계일 뿐이지 이게 미래를 예측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70% 넘게 하락하는데 1년 뒤에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투자라는 게 결국 확률 싸움인데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이 확률들은 제가 참고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는 트레이딩이 아니고 투자처로서 비트코인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들만 확인했으면 굳이 더 바닥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도 비트코인이 이 파워 법칙 모델링이 말하는 것처럼 5만 5천 불까지 하락을 할지 혹은 심지어 더 하락을 해서 3만 불까지 하락을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봤을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앞으로 4, 5년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소 지금보다는 높은 10만 불, 20만 불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지금 목표는 이런 하락 기간 동안에 평균 비트코인 가격에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트래티지 투자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 말부터였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불 정도 되었고 만약 이 하락의 바닥이 6만 불대라면 제 목표는 7만 5천 불이라는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으로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 바닥이 6만 불이 아니라 3만 불이다? 그럼 평균 가격이 6만 불인 상태로 관련 투자를 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자주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을 매수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차트를 보면 하락 모멘텀이 워낙 강하니까 얼핏 보면 상당히 비이성적인 결정인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투자라는 게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하면 너도 나도 이제 비트코인은 3만 불까지 갈 거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스탑로스 없이 비트코인 공매도 해보라고 하면 그렇게 못할 사람들이 99%입니다.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비이성적인 거죠. 반대로 비트코인의 비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나는 더 좋은 가격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마음은 저도 이해하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6만 불까지 떨어지면 5만 불 정도에 사고 싶고 막상 5만 불까지 하락하면 4만 불에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동안에 보통 내가 사고 싶던 종목은 다시 회복하기 마련이죠.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았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트레이더로서의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하락장이 왔을 때 이 하락이 펀더멘탈로 인한 하락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내 포지션을 늘려가는 투자자로서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데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과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트레이더들의 경우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매크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앞으로 1년 미만의 시간 동안에는 이 섹터의 가격 움직임이 좋을 것이고 이 섹터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년 평균 수익률이 30%에 달한다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그런 대표적인 트레이더이죠. 장기 투자자의 경우 한 회사 혹은 한 자산이 4, 5년 뒤에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론 베론이나 피터 린치, 워렌 버펫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장기 투자자이죠. 트레이더도 돈을 벌 수 있고 장기 투자자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나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이라는 풀타임 직장에 있는 사람이 여러 매크로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내 포지션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시장의 타이밍을 잡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1년 내내 이런 요인들을 분석해가면서 트레이딩을 해도 S&P 500의 수익률을 뛰어넘을까 말까 하는 게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풀타임 직업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락장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트레이더로 변해서 언제까지, 얼마까지 가격이 하락할지 맞추려고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한 자산의 가격이라는 건 매일매일 일어나는 수백, 수천 가지의 요인들이 합쳐져서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이걸 차트에 선 몇 개 그었다고 4년 전에 비트코인이 몇 월 달에 바닥을 찍었다고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비트코인의 하락장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저는 비트코인이 효과적인 부의 저장 장치라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린 제 입장에서 이런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관련 포지션을 서서히 늘려가는 건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이죠. 아무리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처로서 생각했다 하더라도 만약 투자를 하면서 이런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저도 만약 그렇게 불안한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은 이 가격까지 하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올리면 조회수는 좀 나올지 몰라도 그건 당연히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이렇게 본인이 한 선택에 의심이 드는 기간에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예측이라는 답이 없는 질문에 에너지를 소비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부의 저장 장치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인지, 과연 이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자산인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며 시간을 쏟다 보면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